121쪽 보시면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아까 선생님이 이미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죠. 극대극소를 찾으면서 증감표를 오늘 하나만 작성한다고 해서 아까 그 70분 동안. 그래서 이 주어진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고 도함수의 근을 구하면 그 주어진 근이 극대를 갖는 값인지 극소를 갖는 값인지가 이제 판단이 된 거야. 왜? 아까 지었지만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의 형태가 따라 얘가 증가하면서 시작한지 감소하면서 시작한지가 결정이 되니까 맨 처음 나오는 그 값이 극대인지 극소인지가 자동적으로 결정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도함수의 근을 순서대로 나열을 했을 때 그 근이 1차의 인수라면 항상 극값을 갖는 x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인만 하겠습니다. 123쪽 18번 문제 보세요. 문제 첫 번째. 근데 그 왼쪽 페이지 보시면 122쪽에 그래프가 여러 가지 나왔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참수의 그래프 아까 얘기했죠? 3참수가 극값을 가지면 두 개를 가질 수 있어. 얘를 쫙 잡아당기면 극값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4참수가 일반적으로 세고창 양수면 W 형태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러면 극값을 갖는 x가 도함수의 근이 3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건데 걔네들이 2개가 나온다는 뜻은 그 2개 중 하나가 중근일 수도 있고 물론 근이 없을 수도 있고 허근일 수도 있어. 허근되는 극값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 중근을 갖고 2가 1차 인수다. 그럼 얘를 잡아당겨서 그래프가 이렇게 2에서 극값을 갖는 형태가 나올 수가 있고 마이너스 1, 1차 인수고 2가 중근을 갖는 경우다. 그럼 여기서 극소를 가지면서 여기서 극값이 없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런 개념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참수죠. 1번 x세제곱 플러스 2분의 15의 x제곱 더하기 12x 플러스 2예요. 미분하면 3x제곱 더하기 15x 플러스 12가 돼서 3배 인수분해가 바로 되죠. x 플러스 1, x 플러스 4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그럼 요놈의 근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에서 무조건 극대를 갖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략적인 그래프를 보면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마이너스 4가 이 정도에 있어요. 마이너스 할 때 극대죠? 값 구했더니 여기가 10이래. 그래서 여기서 극대를 긋고 x가 마이너스 1일 땐 극소가 여기서 가져요. 근데 중요한 건 상수항이 2잖아. 상수항 y절표니까 이 점을 지나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인 그래프는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4참수입니다. 최고차 음수네요. 그렇죠? fx가 마이너스 x 4제곱 더하기 2x제곱 플러스 3이야. 미분할게요.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4x니까 마이너스 4x로 묶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1. 도함수의 근이 3개죠. 그러니까 그래프 자체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과 제로 1에서 극값을 갖는데 잘 보시면 짝수처럼은 되어 있니? 이런 함수를 뭐라 부르죠? 우함수. 우함수 y축 대칭이야. 그렇지?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가 M자형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철저하게 대칭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나올 것이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대입하시면 극대값, 0을 대입했을 때 극소값이 3의 형태야. 그럼 그래프는 붕 떠있는 형태가 돼서 이렇게 딱 갖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가 3. 이제 여기다 1 대입하면 얼마니? 4인가요? 이렇게 값을 지니겠네. 넘겨봅시다. 19번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극값은 도함수의 근에서 그 도함수의 부호가 좌우로 변할 때,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변할 때 극값을 갖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결국은 이 함수가 부호가 변하려면 도함수 자체가 x축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 뚫고 지나가는 점들은 항상 몇 차 인수를 갖느냐? 1차 인수를 갖더라. 1차 인수를 갖는다 이거야. 그래서 보통 우리가 3참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3참수를 미분하면 몇 참수가 돼? 2참수가 되겠죠. 2참수는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 근에 관한 이야기도. 그렇죠? 그래서 3참수가 극값을 가지려면 극값을 가져요. 극값이 존재하려면 몇 개가 존재하는 거야?
두 개가 존재하겠지. 그지? 그 두 개라는 것은 이 참수, 이 두 함수의 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근을 가져야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반드시 가질 때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럼 반대로 극값을 갖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극값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는 1차 인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럼 3차를 미분했을 때 이 주어진 이 도함수가, 즉 2차식이 근을 어떻게 가져야 돼요? 어떤 걸 가져야 돼? 중근을 가져서 부호가 변함이 없던가, 아예 근이 없던가. 그렇죠? 그런데 이 참수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 또는 중근, 허근을 우리가 어떤 지표를 통해서 이야기하냐면 판별식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 그래서 이 참수에 관한 얘기를 많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것도 좀 이따 메모하세요. 주어진 3차함수, 최고창이 양수인 것만 기준으로 잡을게. 얘가 그래프가 그려지다가 극값을 극값을 갖는 순간 1대1을 만족하지 못하고 그냥 내려오는 거야. 그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겠죠. 즉, 극값을 갖는다는 이야기는 증가 감소 상태가 변하고 있는데, 극값을 갖지 않는 이와 같은 경우는 증가하다가 감소를 갖지 않고 계속 증가해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속 증가함수이거나 또는 계속 감소함수인 경우에만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럼 증가 감소 상태가 변하지 않는 경우, 우리는 이걸 다가 뭐라고 해? 1대1 함수라고 얘기하죠. 또는 1대1 대응인 함수. 그치? 그래서 이 3참수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주어진 함수가 절대로 증가함수이다 또는 감소함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 그리고 1대1 함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 근데 1대1 대응인 경우 우리는 따로 말하면 역함수를 갖는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렇게도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럼 이러한 이야기들이 다 똑같은 얘기라는 거지.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역함수가 없으니까 1대1 대응인 거잖아요. 1대1 대응이니까 구부러진 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뜻은 극값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겠지. 그치? 그렇다면 그 구간을 통해 우리는 뭘 얘기할 수 있다? 아, 판별식이, 왜? 미분하면 이제 이차함수 자체가 나오는 거니까 얘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해결해 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야.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 자, 거기 19번 볼게요. 첫 번째. 그래서 그 밑에 표가 방금 선생님이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니까 좀 이따 이 내용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함수 fx가 a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더하기 15-3a의 x 플러스 1이야. 극값을 가질 때 미분하죠. 3a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15-3a 2차식이지. 얘가 극값을 가질 때라고 했어. 극값을 갖는 경우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겠죠. 그죠? 판별식 0보다 크다. 짝수 공식 해결하시면 됩니다. 이거 쓰진 않을게요. 두 번째 문제. 함수 fx가 x제곱 더하기 kx제곱 그래 마이너스 3kx 플러스 2라고 돼 있어. 3참수니까 a는 당연히 0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이거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이거 미분하면 3x제곱 더하기 2kx 마이너스 3k네. 이것이 어떻게 돼? 극값을 갖지 말아요. 극값을 갖지 않는 경우니까 이 도함수가 중근 또는 허근을 갖도록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얘네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3참수를 미분해서 2차식으로 만들고 그 2차식의 근의 범, 근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극값을 결부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극값이 있다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극값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존재하는 범위를 또 언급을 한 거야. 실근의 존재 범위랑 똑같이. 그렇죠? 그것이 그 옆에 있는 20번 문제입니다.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 fx가 마이너스 x세제곱 그리고 더하기 a제곱 x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ax라고 돼 있어. 당연히 미분하겠죠?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a제곱 x 마이너스 a야. 얘가 뭐라고 되냐면 수직선 이렇게 0하고 1 있어. 0과 1에서 극소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1보다 큰 쪽에서 극대를 가져야 돼요. 극대극소는 도함수의 근이라고 했잖아요. 도함수 구했죠? 이제 이가 이참수네. 이참수가 어떤 식으로 근을 가져야 돼? 요 사이에서 극소. 극소는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어야 돼. 감소해서 증가라는 것은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이러한 형태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양에서 음으로 가져야겠죠. 결국은 도함수가 이 범위에서 근을 가져야 돼. 한마디로 0과 1 사이에서 하나의 근, 1보다 큰 쪽에서 하나의 근. 알겠습니까?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 이런 것들을 근의 분리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근의 분리라고 했으니까 0과 1 사이에서 그 다음에 1보다 큰데 그래프의 개형을 딱 보고 존재 범위는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 1 좌우에서 부호를 갖겠죠? 근호를 그러니까 1일 때 함수값이 음수. 한마디로 f-1이 0보다 크도록 해주면 돼. 그런데 얘가 0을 넘어서지 못하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0과 1 사이. 그래서 함수값 f-0은 0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가지로 그냥 한 번에 해결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어떤 식으로 근을 갖는지 극값의 존재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그려지도록 한다면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해석할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범위를 정해주는 거야. 부호를. 두 번째도 볼까요? 함수 fx가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그리고 a-1의 x야. 일단 미분하면 3x제곱 더하기 2ax 그리고 a-1 요거 이제 미분하시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서 극대극소를 모두 가져라. 무슨 얘기야? 얘를 미분하죠. 했지? 그럼 얘가 어떤 근을 가져야 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요. 우리 근의 분리 기억나니? 근의 분리? 근의 분리가 뭐야? 2차 방정식의 이론이에요. 정확한 뜻은. 그죠? 그러니까 2차 방정식 이론이니까 이참수의 근, x축과 만나는 교점 자체 또는 2차 방정식의 근이 어떠한 범위에서 어떤 식으로 있느냐. 그 첫 번째 한 게 부호를 판별했잖아. 양의 두 실근을 가질 조건. 그죠? 양의 두 실근이니까 판별식 0보다 크고 합과 곱이 0보다 크다. 그죠? 음의 두 실일 때는 합이 음수이다.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일 때는 곱이 음수다. 근데 그게 어떤 의미였어? 0을 기준으로 0보다 큰 두 실근이냐 작은 두 실근이냐 0을 기준으로 좌우에서 근을 갖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0이 아닌 또 다른 p 값을 가지고 우리가 p에 대해서 p보다 큰 두 실을 가지고 갈 때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했지.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려면 어떤 식으로 써? 일단 판별식 근 여부 따져주시고 p일 때 함수값을 양수로 만들어준 다음에 이 그래프의 축이 오른쪽에 올 때 p보다 큰 두 실근, 축이 왼쪽에 올 때 p보다 작은 두 실근. 이렇게 근의 범위에 따른 분류는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해달라 그랬어.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야기를 극값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언급을 한 거죠. 3차 함수의 극값은 도함수의 근이 결정하는 거잖아. 도함수의 근이라는 것은 2차 함수의 근이야. 그럼 결국은 2차 함수의 근이 어떠한 범위에서 어떻게 갖겠니?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뭐야? 얘의 극대극소가 무조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그 뜻은 이 도함수인 3차 함수예요. 이 3차 함수의 근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이렇게 가져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2차식에 대한 거죠. 판별식 0보다 크다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하고 플러스 1일 때 함수값이 0보다 크도록 해주고 축이 있죠. 마이너스 3분의 1. 이것이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존재하도록 하는 각각의 공통 범위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왜 판별식이라는 어떤 거요? 위에 거는 이 거를 판별식 그 0보다 크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판별식인데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그런 얘기 했어요. 좋은 얘기야. 근의 분리를 얘기할 때 선생님이 근의 범위에 따른 분류를 마지막에 했잖아. P보다 큰 거 2개, P보다 작은 거 2개, P를 중심으로 좌우에서 근. 근데 방금 세 가지 중에서 즉 하나의 경계 P라는 값을 기준으로 우리가 경계를 삼을 때 P보다 큰 쪽에서 2근, P보다 작은 쪽에서 2근 이 각각은 판별식을 반드시 썼어요. 맞죠? 근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P보다 그 좌우에서 두 실근을 갖는 경우에 대해서는 판별식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 자명하니까. 좌우에서 경계를 기준으로 근을 나눠 갖도록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함수값 하나로서 실제로 판별식을 쓰면 0보다 전부 다 0보다 크게 돼. 예를 들어 그 두 근의 부호가 다른 경우라고 합시다. 두 근의 부호가 다른 건 0보다를 기준으로 그 좌우에서 실근을 갖는 거지. 이 참수의 식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일반적인 함수예요. 두 근의 부호가 다른 거죠. 얼마야? a분의 c가 0보다 작은 거야. 맞지? 그치? 판별식 써볼게. b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얘 부호가 다르니까 음수겠지. 이거 플러스로 바뀌죠. 무조건 0보다 큽니다.
맞죠? 이해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해둔 거 어떻게 하느냐? P보다 큰 식은 이렇게 경계가 하나야. 하나의 경계를 가지고 그 두 개의 근이 같은 범위 안에 속하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판별식으로 근을 같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나눠져 있을 땐 상관이 없다. 또 이런 경우 있지. 경계가 두 개 있었어. P값과 Q값과 R. 그래서 P와 Q 사이에서 두 개의 근을 가져 반드시 판별식 필요합니다. 그런데 P와 Q 사이에서 하나의 근, Q보다 큰 쪽에서 하나의 근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방금 한 것처럼. 그죠? 그럼 P일 때 함수값은 0보다 크게 만들고 Q일 때 함수값은 0보다 작게 만들어. 그리고 판별식 한번 써보세요. 공통범위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실제로 써보셔도. 그래서 선생님이 쉽게 정리를 해둔 거야. 근이 경계를 기준으로 근이 나눠져 있다. 판별식 쓰지 말자. 필요 없다. 알겠죠?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뒤쪽 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버됐는데 이거 하나만 할게요. 최대치수는 금방 하니까 다음 시간에 하고. 삼참수에 대한 극값의 요령은 방금 한 것처럼 도함수의 근을 통해서 극값을 판단합니다. 이참수까지 하니까. 그치? 근데 그걸 사참수로 갖고 오게 되면 어떤 용어를 쓰냐면 봐봐. fx가 사참수예요. 사참수 최고차의 양수라고 가정한다면 이렇게 극값을 3개를 갖는 거야. 그치? 그런데 한쪽을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버려? 그래프가 극소값 하나만 갖겠죠. 뭐니? 이런 걸 의미를 극대값이 사라졌다라는 표현을 사용해. 최고차의 양수면 극소값 2개고 극대값 하나잖아요. 그런데 극소값 하나밖에 안 남았지. 그러니까 극값이 3개냐 하나냐 이런 말을 쓰지 않고 극대를 갖는다 갖지 않는다 이런 말을 쓴다는 얘기야. 반대로 최고차의 음수일 때는 M자 형태니까 극대가 2개 극소가 하나거든요. 근데 이쪽을 쫙 잡아당기게 되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겠지. 극값 몇 개예요? 하나죠. 그러니까 이때는 극대만 갖는다라는 표현보다는 극소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래서 최고창 x제곱의 개수가 음수일 때 극소가 있다라는 것은 극값이 3개란 얘기고 극소가 없다라는 것은 극값이 하나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런 표현이야. 그래서 거기 21번 문제 보세요. 첫 번째, 일단 함수가 하나네. fx가 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2ax 제곱이에요. 미분할게요.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플러스 4ax까지죠. 그죠? 그럼 4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까지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자, 여기에 x라는 인수를 하나를 갖고 있죠. 근데 이걸 무시하지 마세요. a 값이 0이면 x가 중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중요한 것은 이제 얘가 3차함수가 됐어. 조금 아까 우리가 3차함수 미분해서 2차식을 가지고 근의 분리를 얘기했어요. 다시 들으세요. 3차 함수가 나와 있어. 그를 미분했어요. 2차함수죠. 2차함수에 대한 근의 분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다 모든 근의 분리야. 지금 4차함수 갖고 있지. 4차함수는 미분하면 3차함수 되죠. 3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고 기억나십니까? 있어요. 일단 문제를 보겠습니다. 얘가 극대를 갖게, 극대값을 갖기 위한 바로 이거잖아. 극대값을 갖는데 최고차항의 양수이라면 이렇게 극값을 3개 가져야 되는데 극대를 갖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야? 극값이 3개다. 그 뜻이에요. 알겠죠? 그럼 극값이 3개라면 이 주어진 도함수인 요 3차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지. 알겠죠? 자, 그럼 정리하자면 4차 함수가 있어. 4차 함수가 극대를 갖는데요. 극대값이 존재한대. 그 뜻은 극값이 몇 개? 3개란 이야기라는 거야. 그럼 극값을 3개를 가지려면 도함수, 이건 3차 함수가 되겠죠. 그죠? 얘가 어떤 걸 가져?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럼 서로 다른 세 실근이야? 그럼 우리는 어떤 형태가 되느냐? 수학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잘 안 되시는 분은 저한테 말씀하시고. 고차 방정식 중에 3참수는 근을 3개까지 가질 수 있겠지. 그치? 근데 거기에 미지수가 들어있어. 우리가 어떤 걸 풀어봤냐면 3차 방정식이 있어. 근데 A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 K가 여기저기 있어. 근데 얘가 근을 3개를 가져야 되는데 미지수가 있는데 어떻게 구해? 근데 기가 막히게 얘네들은 인수분해가 됩니다. 무조건 인수분해가 됩니다.
3차 방정식 인수분해 어떻게 해요? 인수 정리를 이용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x에다 뭔가를 대입해서 0이 돼야 돼. 근데 k가 있는데요? 인수분해가 무조건 된다고 그랬죠? 그럼 0이 돼야 되니까 k도 없어지겠죠. 쉬운 방법. k가 없어지도록 x를 정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인수분해가 1차식 하나가 딱 찾아집니다. 알겠죠? 조립제법 했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1차와 2차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무조건 되는 문제야. 그런 문제들은. 자, 이제 중요한 건 실근이 하나가 이미 나와 있어요. 눈에 보여요. 미지수가 있어도 상관없어. 예를 들어 얘가 x-a여도 상관이 없어. 그런데 결국은 1차의 인수와 2차식의 인수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된대. 그러니까 일단은 요 3차 방정식의 판별식, 요 2차식이 판별식 0보다 커야 되죠. 일단 두 개를 가져야 되잖아. 그치? 자, 그런데 문제는 얘네들이 두 개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요 앞에 0이라는 근이 있으니까 얘는 어떤 근을 가져야 돼? 0 빼고 두 개를 더 가져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0이란 근이 나왔으니까 x 대신 0을 집어넣어 보세요. 얼마? a가 0이 나오지. 그럼 a가 딱 0이 돼버리면 근이 몇 개가 돼? 3개가 아니라 2개가 돼. 그쵸? 0이 중근이니까. 그래서 이 주어진 범위에서 0을 빼서 범위를 택해줘라. 그런 얘기야. 이해되십니까? 알겠죠? 이 문제인데 중근을 갖는데 문제서 3차 방정식의 중근을 가져야 된대. 그 뜻은 두 가지죠. 완전 제곱식, 그죠? 완전 제곱식과 1차 이렇게 근을 가질 수도 있고 3중근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말 한마디에는. 그런데 그것도 역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돼? 요게 판별식이 0이 되면 완전 제곱식 되니까 중근 같겠죠. 그치? 근데 다른 방법이 또 있어요. 여기 이미 1차가 하나 나왔잖아. 그거랑 똑같은 1차를 얘가 하나 더 갖는 거지. 그럼 나머지 자동으로 알아서 갖겠죠. 그럼 요렇게 중근이 갖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3차 방정식의 근이 분리는 바로 그거야. 무조건 인수분해가 된다. 인수분해가 되니까 1차 인수가 눈에 보인다. 그리고 나머지 2차야. 1차하고 2차를 적절히 조합을 해서 서로 다른 두 실근 또는 허근을 실근을 못 갖도록 또는 중근을 갖도록 단 앞에 있는 1차 인수를 항상 신경 써서 대답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 문제도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이니까 2차가 반드시 서로 다른 두 실근 대신 0을 제외한 두 실근. 그래서 x가 0일 때 a 값이 0이니까 그 a가 0인 범위를 제외하고 범위를 적어달라. 그런 얘기야. 그럼 두 번째는 반대로 뭐가 돼요? 그 값을 하나만 가져야 되는데 그 값을 하나만 가져? 그럼 어디 있어? 인수분해 했죠. 여기서 근이 몇 개가 나와야 돼? 무조건 하나가 나와야 돼. 첫 번째 방법 0일 때 근이 나왔네. 그죠? 그럼 얘가 어떤 걸 가져야 돼? 허근을 가지면 돼. 또는 중근을 가지면 돼. 그러니까 얘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인 범위. 맞습니까? 또 하나. 여기 실근 하나 나왔죠? 그 실근을 얘를 하나 더 갖게 만들어. 그럼 중근을 갖지. 그 중근을 갖고 나머지 하나 인수가 1차 인수일 거 아니야. 뭐니? 딱 x 대신 0 집어넣으니까 x가 3일 때 근을 갖네. 그럼 얘는 그 값이 하나인 거죠. 밑에 문제는 그렇게 해결합니다. 알겠죠? 일단 여기까지.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